백두대간 인문기행 70화 차이력과 이현상 후편입니다. 이현상과 지리산 인민유격대는 판문점 정전회담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인민의 영웅으로 북으로 귀환한 날을 학수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의 지령은 더욱 집요했습니다. 후방 인민유격대의 교란으로 전선의 국군을 후방으로 돌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은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현상은 지리산에 산재한 대원을 전부 대선골로 모았습니다. 정신무장과 보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여 북의 지령에 따라 후방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해였습니다. 1952년 1월 18일 새벽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일대 계곡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하나둘 대선골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지리산 대선골에 이렇게 많은 눈이 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남북은 사령관 이현상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민유격대가 지리산에 숨어 있었던가. 시간이 지나자 눈사람이 인산해내를 이루었고 눈 반 사람 반일이 아니라 눈 오듯이 대선골 계곡을 가득 메웠습니다. 눈사람을 바라보는 이현상은 뿌듯했습니다. 모여드는 눈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승리가 눈앞에 있고 조국 통일이 머지않은 것 같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쥐뿌둥한 하늘에 어디선가 뿅 하고 포탄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쾅 하고 박격 포탄이 터지더니 산이 무너지는 듯 요란했습니다. 동시에 수백 발의 포탄이 대선골 계곡으로 숨쉴 틈도 없이 이번엔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에서 휘발유를 삐락 부르듯이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소위탄을 쏘아대었습니다. 대선골 계곡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서 눈 속에 숨어있던 사람도 이번에는 불바다에 타 사람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산을 넘었습니다. 정오쯤 잠시 뽑더니 멈추는가 했더니 이번엔 헬리콥터가 선무 방송을 하며 투항하라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저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투항 전단지를 가지고 투항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준다. 빨치산 여러분,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941생으로 눈보라 속에서 지리산 백두대간을 넘은 이현상 일행은 큰 바위 아래 모두 쓰러졌습니다. 춥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쌀이나무를 한 짐 꺾어왔습니다. 불을 꺾어왔었습니다. 쌀이나무는 연기가 나지 않아서 산중에서 불을 피우고 치사의 안수맞춤입니다. 불을 피우자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르는 좀비 같았습니다. 빨치산이 되려면 세 가지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첫째, 총 맞아 죽을 각오, 둘째, 굶어 죽을 각오, 그리고 셋째, 얼어 죽을 각오. 지리산 겨울은 혹독합니다. 밤이면 체온이 30도까지 떨어지고 골짜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매서운 바람과 계속되는 토불, 그리고 굶주림, 언젠가는 토불대를 피해 얼음 구덩이 속에 들어가 반나절도 버틴 적이 있다고 합니다. 1월 18일 대공습 전까지 각 고개옥에 숨어 밤낮으로 계속되는 정치 하스가 오락해 그 와중에서도 산생활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뇌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빨치산에게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민족 해방이니 평등이니 하는 것보다 더 희망이 없어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세 가지 죽을 각오를 한 빨치산에게도 그것은 너무도 두려운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단장 눈앞의 쌀이 모닥불로 바람에 끓고 있는 바람물에도 군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대원 8명은 이현상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갖고 있던 무기라고는 아카보고 소총 3자루에 탄약 몇십 알이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원들 손발이 모두 성치 않았습니다. 날과 발가락이 나온 신을 전선줄로 동료매거나 짚을 감아 동상이 심했습니다. 눈을 떠서 물 대신 먹었고 등을 기대고 앉아 서로 체온으로 버티며 하루 종일 엄발을 주무르는 게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대원 중에 식량을 가지고 콩을 가지고 온 이가 있었습니다.
53년 7월 후전읍진 타결 소식을 들은 빨치산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인민이 낙은 북으로 돌아가리라 기대했건만 협정문에는 조선인민유격대의 지위나 안전규환에 대한 한 줄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북의 김일성은 남한 내 빨치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빨치산은 남한 내에서 스스로 결성한 게릴라 부대라고 우겼습니다. 오약하게도 국군 토벌파는 빨치산 버림받았다는 문구를 끔찍하게 인쇄한 전단지를 뿌리며 빨치산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며 기순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정협정 체결 일주일 후인 8월 3일 평양에서 박헌영과 이성엽이 미국의 간첩이라는 제명과 전쟁의 책임을 물어 처형됐다는 소식이 지리산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박헌영과 이성엽은 이현상의 정신적인 우상이 아닌가요? 그야말로 사면초가 지리산 조선인민유격대는 심한 내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rek은 방공포로 출신과 전장한 빨치산을 위주로 구성된 6.18 토벌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차일rek은 빨치산의 정보를 손바닥 보듯이 읽고 있었습니다. 경선어전 출신의 빨치산 의무관이 된 의사 이행년을 생포했습니다. 이행년은 파상풍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차일rek은 죽어가는 이영년에게 자신의 피를 수혈해주고 부인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영년은 감동하여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현상이 숨은 곳을 알려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차대장, 우리가 왜 싸웠는지 모르겠소.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현상은 평당으로 강등하여 지금 빚전골에 감금되다시피 된 상태이요. 마지막으로 이현상 동지를 부탁하오. 차일rek은 이현상이 완전히 실권을 잃고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벌대장 차일rek은 빚전골 일대의 빨치산 출신 6.18 부대 수색조를 매복시켜 8월 17일 야간에 빨치산들과 한동안 어둠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부준을 받고 차일렉 토벌대장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빨치산 4명이 사살되고 포로 2명이 사로잡혔을 때였습니다. 포로 2명은 시체 한 구를 이현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현상의 몸에는 소련제 근총 한정과 일기, 한시가 써진 수첩, 그리고 늘 지니고 다닌 염주가 나왔습니다. 이현상의 시신을 친척들이 인수를 거부하자 차일렉 대장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불러 불구식으로 화장해 자신의 철보에 넣어 이현상의 뼈를 애모한 소충으로 곱게 빻아 섬진강에 유골 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빨치산 토벌을 위해 정부에서 화엄사를 전격 소각하라는 명령에 토벌대장 차일rek은 저를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저를 세우는 데는 1000년 이상의 시골로도 부족하다며 대원정 문장만 뜯어낸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일rek의 외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부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가 있겠는지. 지리산 싸움에서 죽은 군경이나 빨치산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를 위해 죽었는지 자본주의를 위해 죽었는지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그들은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할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벌어진 부질없는 골육상전 동족 산전이었다고 토벌대장 차일rek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